너네 그거가 뭐였더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자 숙제 체크. 지금은 일단 2점짜리 별로 질문 없을 거니까 혹시나 질문 있으면 통틀어서 몇 번? 없지? 없다고 해. 알고 있어요. 지환이는? 뒤에 6번? 3점짜리 중에서 2점짜리 없으면 넘어가고. 자 그럼 3점짜리 페이지를 지키면서 할까? 73페이지? 아니 3가 없어. 아니야 내가 설명할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 3점짜리 질문 먼저 해봐. 몇 번? 6번. 지원아 누가 안 때려. 그래서 좀 목소리 크게 내도 돼. 지원아? 니도 대답도 안 하냐? 네. 좀 목소리가 비슷한 높이까지 아니 비슷한 크기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높이는 느리라도. 자꾸 누굴 부르시는지 헷갈려. 그건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지원, 지환 비슷한가? 어쩔 수 없지. 어쨌든 6번이라고? 근데 그거랑 막 목소리 작게 나는 건 뭔 상관이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덤벼라. 자, 6번 보자. 그림카와 같이 단내 피스톤으로 분리된 단위의 실인데 한쪽에는 이성기체가 들어있고 진공의 다른 쪽에는 이것도 문제 살짝 미스났더라. 이거 용수철이 처음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한 조건이 한번 살펴봐도 없어. 자 그래서 6번에다가 좀 연습 삼아가지고 집어넣자. 원래 저 뒤에 가로된 부분에 미리 좀 써놔라. 용수철은 원래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처음에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교재니까 뭐 수능에서 이런 난리 났다. 초기적으로 안 준 거거든. 수능 문제가 대체로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절대로 자기한테 약점이 안 들어오게 조건 다 붙이게. 자 어쨌든 다시 다른 필레성 한쪽에는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진공이 다른 쪽에는 실린더 피스톤의 요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끼워져 있었다. 피스톤 담요는 S 그리고 나는 가의 이상기체에서 열을 가할 때 이상기체가 A에서 B로 변한 것을 압력과 부피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당이 더 큰 단서가 되는 쪽은 나야겠다. 그치? 그래프가 있으니까. 근데 친절하거든. 그래프가 PV 그래프네. 그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죠? 1이다. 그치? 즉 이놈의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구하니까 평균 압력 2P0 그 다음 늘어나는 게 V0니까 결국 외부로 한 일은 P 2P 그냥 말고 그냥 2P0 V0가 외부로 한 일이 될 거란 얘기다. 아이씨 바로 그래서 6번 다시 그래프를 보자마자 알아낸 거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2P0 V0 뭔가를 알았다. 그럼 기억 용철 산수는 얼마나 알아본 거? 이 일하는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을 테니까 2P0V0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하면은 부피가 늘어난 게 V0로 늘어났다. 그죠? 어디다 쓰지? 여기 썼다 치면 델타 V는 V0인데 이게 단면이 S고 늘어난 거리는 X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S분의 V0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 그 늘어난 길이가 S분의 V0의 제곱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K를 봐라. 미안, 한 번에 항상이 안 돼. K는 4P0 V0의 V0 제곱분의 S제곱
이거 때문에 B제곱은 4 B제곱 S제곱 S제곱 이라서 기분 같다 그죠? 그 다음 이상계체가 외우면 방금 보였듯이 요게 답이네. 이 P제곱 B제곱 그 다음 A, B 가지 땡 당연히 이 P제곱 B제곱이다 그치? 기체가 외부를 1을 한 만큼 탄성 퍼센티지가 증가했을 거다. 그래서 디귿은 땡.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기억 틀렸어. 응? 기억 왜? 혹시 다르게 돼 있나? 아니 찬스 같은 거. 응? 2번일 거예요. 6번 답 2번이라고? 네. 답 짓냐? 2번이라고? 아 나도 답 짓었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답지 이렇게 많이 풀어야 기억 얼마래? P제곱 S제곱 V제곱 다시 뭐라고? V제곱분의 2P제곱 S제곱 S 제곱이란 거지? 그러면 뭘까? 2분의 K S분의 V 제곱 어? 그러니까 답락구에 딱 2배 차이 난다는 거지? 그럼 그게 차이 나거든 2분의 1 저거밖에 없잖아. C제곱 V 제곱 잠깐만 답 주면 좋을래? 내가 만든 거 같은데 뭐가 몇 번이지? 5번이었나? 6번 P제곱 S 이거 왜 이렇게 계산하지? 다시 압력 곱하기 부피 아니 압력 곱하기 면적이 힘이지. 아 얘는 저기 L 아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았어. 오케이. 아이씨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야 미안한데 아까 전에 저 늘어나지 않은 상태 용수체라는 거 다 취소. 와 설마 이거에 낚시 걸었을 줄이야. 짜증나. 씨 그랬단 말이지. 미안. 내 풀이가 튀긴 이유를 얘기해줄게. 넌 당연히 저기 단된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저놈이 누구야? 용수철이 처음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 조금 빼먹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처음부터 압축된 상태였네. 망할. 네, 그래서 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힘에 의존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다시 풀자. 괜히 먹었으니 미안해. 잘난 척하고 용수철 안 늘어났다고 했다고 미안해. 왜 동수철이 안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2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으니까 늘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게 사실은 이성적이거든. 지금 내가 틀린 게 맞아. 그렇게 가정하는 게 틀렸어. 문제를 너무 얕잡은 거지.
일단 같이 하자. 기억. 얘만 계산했었네. 유일하게 지판 쓴게 틀렸다 이거지? 아 슬프다. Q라면 어쩔 수 없지. 일단 단열선의 상태라고 했고, 그다음 피스톤이고 연수열이고, 그다음 원래 상태가 압력은 P제곱, 그다음 실린더 면적이 S. 그다음 얘가 슉 한기점에서 여기까지 갖다 치자. 늘어난 길이는 여전히 X라고 하고, 얘는 책처럼 L이라고 할까? 자, 그럼 처음에 평행 상태였던 게 안쪽에는 P제곱의 압력으로 S를 누르는 힘이 밖에서는 R. 그쵸? 어? 저게 L이 아니라 도대체 원래 길이 L로 접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어? Excuse me. 프리 좀. 21.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쓴 것 같은데? 잠시. 아, 원래 길이 X라고 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아이씨, 문제를 심하더니 내가 미쳤지. 얘가 아니라 원래 상태에서 압축된 길이가 X라고 둔 거다. 그래서 다시 얘는 원래 원래가 아니라 처음에부터 압축된 길이 난 개심 뭐. 자, 그 다음 ES 움직여가지고 나중에는 3V 제로까지 갔으니까 길이가 1.5배 늘어났다. 그 얘기는 당연하게 얘가 탄성력은 X에서 이 얘기가 L이라고 할 때 2분의 L만큼 늘어났다는 뜻이지. 그럼 그때 압력이 3P0가 됐으니까 3P0S는 이렇다 라는 뜻이겠네. 자, 그럼 이거 풀면은 P0S 더하기 2분의 KR이 되실 테니까 이 P0S는 2분의 KR. 그럼 이제 저는 L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자. PV가 일정하다는 거? 아니지. 온도가 똑같이 가잖아. 잠깐만, 조건 있나? 서서히 여기 가야 돼. 온도가 같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P분의 PV가 일정할 테니까 그럼 P 모델도 상관없잖아. 아니, 무스잖아, 어차피. 아, 실수 있겠다. 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기체인가? 응, 이상기체 얘기가 있네. 그러면은 P, L, S 이게
문제 비례할 테니까 그러면 t분의 p1 일정하다가 쓰도록 하자. 그러면 원래가 p0 그다음 길이가 l s 네 pv p0 2v0 2pv0 p0 v0 는 압력이 3p제곱으로 나오면 길이는 2분의 3L이 됐고 그 다음 S는 그대로예요. 압력은 3 곱하기 3 가 됐을 테니까 L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당연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L을 어떻게 구하죠? 이렇고 답주에서 2v0가 SL이에요. 응? 2v0가 SL. S 곱하기 L V제곱 뭔데? 맞네 맞네 어머 세상에 고마워.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지? 그래서 P0 곱하기 잠깐만 아니지 부피 그렇지 부피니까 부피는 처음 조건일 때 S 곱하기 L이 처음 부피가 한 2v0네 네? 에이씨 답지대로 다 풀었네 기분이 나빠. 네 그래서 저기에서 1 구해서 저기에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야. 마지막 계산 자존심이다 안 해. 잠깐 다른 문제 풀고 있어. 3분만. 잠깐만. 오케이 그 다음 또 갑자기 또 질문 갑자기 띠용인데 나머지는 다 풀림? 네. 응. 내가 하고 싶은 건 7번 하고 아니야 일단 7번 먼저 보자. 이거 아까 지원이가 틀린 그 문제다 그지? 선얘기가 자 그래서 이상 7번 맞췄냐? 네. 아까 문제보다 이게 아니, 쉬워. 아까도 디귿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답이 맞다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틀렸다 했거든요. 특이한 감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얘하고 디귿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7번에서는. 이상기체 작전은 스털링 엔진이 한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상태 변화를 압력과 부피로 나타낸 것이야. 1, 2, 3, 4 과정에서 1하고 4번의 변화를 표로 나타냈다고 하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을 이용해 일단 기획을 찾는 게 문제다. 그치?
맞나? 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어쨌거나 이게 계속 순환돼야 된다는 건 원래 상태로 되돌아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 이전한 게 대표적인 게 내부 에너지다. 구체적 온도가 똑같아. 한 바퀴 돌아도 원래 온도로 돌아오니까. 그럼 전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표에서 잘 보면은 1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 2번 과정에는 3이 제곱만큼 커지거나 작아졌겠지? 커졌나 작아졌나? 작아졌죠? 마이너스지? 그래서 3분 과정에서 또 변화 없고 4분 과정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3이 제로가 돼야 된다. 즉 값이 3이 제로이고 뿐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3이 제로만큼 증가했다라고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이상기체의 절대 온도는 1에서가 3에서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죠. V가 일정할 때 T분의 P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지? 맞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T분의 P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압력 이거 저 둘러싸인 넓이가 2 제곱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3번 그래프 3번 밑에 있는 거 이게 문제 조건에 있었나? 아, 조건에 있었구나. 자, 1번 과정에서 외부로 한 일이 4이제로 그 다음 3번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받은 이 2제로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넓이가 저 둘러싸인 넓이하고 밑분 넓이의 비가 2대1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이게 왜 넓이가 2분의 1이 되냐? 곡선이가 계산하기 힘들 것 같으면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세로줄 닦았을 때 온도의 비가 1대2라 그렇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 T분의 P가 일정하니까 압력의 비도 2대1이겠지? 그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가지고 넓이 비가 2대1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1에서가 3에서의 온도의 2배다 3배가 2분의 3배가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여기 비약이 있었나? 다시 이거 한 1의 비가 2대1이다. 그러니까 저기에 온도의 비도 2대1이다. 그걸 끝이잖아. 네, 그래서 2배 끝. 그 다음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했는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뭘로 계산할 수 있죠? 어차피 효율은 투자분의 이득이다, 그치? 근데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압열이겠지? 즉 열이 시스템 개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된다. 어디게? 1번하고 아니죠? 4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기어 들어가는데 잘 보면은 1번 과정에서는 등호 과정이니까 델타 E가 0 그러니까 Q는 W랑 같으니까 4E0 그 다음 4번 과정에서는 등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W가 0 그러니까 Q는 델타 U가 될 건데 4번 과정에 델타 U가 3E0였다 그죠? 따라서 2 입한열은 7E0가 된다. 그럼 한일은 저 1 플러스 4E0 마이너스 2E0니까 합하면 플러스 2E0지? 그러니까 열효율은 투자한 거 7E0분의 한 1, 2E0라고 해서 바로 끝이다. 이게 사실 왜 한 거냐면 책 풀이보다 훨씬 간단해서 하나 더 얘는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아니 더 쉽게 이것 써도 된다. W는 nRT 이렇게 그 등호 과정에서 1 W는 nRT ln VI분의 VF라고 한번 증명해 준 적이 있다 그죠? 비식이 생겨나고 그거 쓰면 조금 더 편합니다. 1의 B로 바로 나와서 그리고 이거 할지 말지 생각 중이거든. 이번 어떻게 풀었나? 2번에 3번 아니 2번에
2분의 디귿. 이런 부분 너무 애매한가? 나에서 압력이 가보다 빠진 거 아니야? 내부에 압력. 응. 맞죠? 그렇게 하면은 응.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감산되면 이제 단열 과정이고 W가 나오겠네? 아니 W가 나오긴 하네. 잘못. 이거 아마 2분의 P0 V0가 되는 게 등압 과정이거든. 그치? 즉 가에서 나처럼 가는데 감소는 내부니까 2분의 단열 과정이니까 내부에는 이제 감소문은 외부로 한일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일 계산하는 건데 등압이었으면 2분의 1 P0 V0가 나왔다. 그러니까 디귿은 땡이다.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작거든.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 단열 과정에서 한일은 등압 과정에서 한일 같은 부피가 있을 때 등압 과정에서 한일보다 등온 과정에서 한일이 작고 그보다 단열 과정에서 한일이 더 작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래프 그러면 됐어, 맞아. 지원아, 그리고 지원이가 무슨 얘기했냐? 뭔가 그래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PV 그래프에서 부피 변화가 똑같을 때 같은 점에서 시작한 변화 등압은 요만큼이니까 이때 등압 과정에서 한 1은 이만큼이다. 등압 과정은 요만큼. 요거 아래. 단열 과정은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W 등압 E W 부피 변화가 똑같을 때 배고파. 무슨 순간? 항상 그렇다. 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일단 여기까지 끝. 다른 거 질문 없음 진짜? 그럼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걸 어쩐데. 이런부터 갈까? 얘부터 가자. 야,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누가 더 포괄적인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누가 더 상위 이론인 것 같아? 특수한 게 좋은 거 아닌가? 특수한 거는 특수한 거 일반적인 거. 정확히 맞아.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제일 큰 차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스페셜한 경우만, 즉 특별할 때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성계에서만 성립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 때나.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리 1에서 배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에서 배우는데 문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워서 수식이 하나도 안 나온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식이 그나마 나오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 라는 얘기긴 한데 아니 그 쓰는 공식 자체가 틀려. 아니 함수 자체가 틀려. 텐서 함수.
텐스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벡터를 행렬로 배열시키는 건데 넘어가자. 자, 그럼 그 다음 이름에서 뭔가 시비 걸고 뭐냐면 상대성이거든요. 자, 상대성이라고 한 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상대적인 움직임만 중요하다는 얘기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움직임만 똑같으면 구별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믿고 이제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랑 그냥 네가 보는 모습이랑. 즉 관측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가지고 한 놈한테는 이런 게 딴 놈한테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그럼 누가 맞냐고? 당연히 둘 다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놈한테는 동시인 사건이 딴 놈한테는 동시가 아니고 외계인 사막 날려가지고 반격했더니 너네가 먼저 공격했다고 있죠 하고. 근데 그 둘 다 사실일 수 있다. 두 번째 얘기는 대학교의 그 유명한 문제라. 자,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저기에 제목 벌써 썼으니까 영어로 쓸까? 스페셜 릴레이티비티. 이게 첫 번째 토픽은 뭐냐면 고전 역학입니다. 속도가 상대 속도겠지? 그렇지. 자, 귀찮으니까 그냥 상대 속도라고 하자. 어떻게 구하냐고? 그냥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된다. 당연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중요한 내 입장에 딴 놈들이 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뒤로 간다는 게 방향이 반대. 그게 수학적 위에서는 뺀다는 뜻이 된다고. 자, 따라서 V 렐러티브는 V 대상 속도에서 그냥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된다. 끝. 그렇단 거지. 그런데 굳이 고전역학에서 상대 속도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사실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구해진다. 누가 봐도 그렇다. 제3자가 봐도 속도가 다르면 저렇게 계산 딱딱 다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일반 상대성에서 달라지게 돼. 특히 어떤 놈의 속도가. 자, 그래서 상대 속도 자체는 아마 구하는 걸 문제로 내지 않을 거다. 답은 왜냐면 너무 쉬워서 구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자, 그럼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가 보실까? 관성계. 오! 이너시아가 관성이라는 뜻이거든. 걔는 보통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너시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관성계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를 얘기합니다. 표현이 정말 이상한 게 관성의 법칙이 성립했지. 왜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했냐면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성계라는 건데 그 비관성계에 대한 내용은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답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자. 그보다는 관성의 법칙이 뭐지? 배고파. 화나. 관성의 법칙이 뭐죠? 실체 계에 가해진 RGM이 0면 가속도가 0이라고 하지. 즉
웹에서 힘을 가하지만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가만히 있던 건 계속 가만히 있고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고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관성계라는 얘기다. 즉 여기가 관성계인지 확인하는 방법. 물체를 가만히 놔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성계다. 세워볼까? 물체를 가만히 놔둬볼까? 그래서 사실 여기 관성계 아니라 땅바닥이 관성계지 공간은 관성계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가 관성계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그럼 그 관성계라는 게 어떨 때 관성계가 되냐면은 하는 관성계 아시죠? 트릭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계에 대해 등속도 등속도로 움직이면은 이게 관성계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이렇게 정의가 바뀐 거. 다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면은 관성계다라는 정의는 사실은 특수상대성이 다음이야. 그 전에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다른이 아니라 근데 원래 바꿔야 되는데 망했다. 기준 관성계에 있던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거 뉴턴 때부터 이해하시던 건데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계가 하나 있을 거다. 그게 기준계라고 한다. 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걔는 관성계라고 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상대속도 어디 갔지? 자, 여기에 상대속도 개념도 살짝 달라지네. 원래 이 속도라고 하는 건 기준계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다. 그 기준계에 대해 가지고 구한 상대속도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럼 관성계가 바뀌어도 어차피 이게선 똑같으니까 이렇게 단관성계에서 이렇게 쓰고 된다라는 게 원래 결론이었다. 근데 조만간 관성계는 다른 관성계에 정해도 어차피 서로 구분이 안 된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 중에 상대성 이론, 관성계에 관계없이 미리 법칙으로 동일하다라는 게 사실은 이 기준 관성계가 필요 없다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으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하자. 즉 다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움직이기만 하는 관성계다. 그 관성계가 절대적으로 정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어쨌든 관성계를 상대방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다. 끝. 그 다음 잠깐만 한 문제만 더 해볼까? 하지 말자. 지금 몇 대가 아니야. 자, 그럼 그 뒤로 넘어가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적인 배경, 이른바 마이클슨 몰리 시험을 그러지.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 이라고 쓰고 마이클슨 몰리 시험. 이렇게 진행하겠듯이 이 실험은 별명이 가장 위대한 실험이다. 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가장 위대한 실패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엄청난 게 없어졌거든. 그래서 이 실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이론을 믿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한 실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시작은 이거지.
빛. 선생님도 제일 먼저 나온 빛. 소설도 많이 나와. 자, 어쨌든 이 빛이란 거 역사. 그 사과맞은 엠보시는 입자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엠보시하고 대립하고 있던 하미너스는 파동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뉴턴이 유명해? 하이먼스가 유명해? 당연히 뉴턴이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개무시됐다. 뉴턴이 말빨이 세가지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주 이름이 젊은 영이라는 사람의 실험을 해보니까 원래 빛이 간섭하네. 근데 간섭은 파동 성질이거든. 따라서 뉴턴이 죽고 나서 약 2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막말.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광량자설을 발표했는데, 미시세계, 나노세계,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지. 자, 그래. 빛의 정체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었고, 오케이, 그럼 빛이 파동이다 라고 한참 유명할 때, 그 빛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아니 정확하게 전기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4가지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방정식은 되게 무섭게 생겼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그 4가지 방정식 중에 2번째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게 나왔지. 전자, 기, 파가 존재한다 라는 걸 예상을 했고, 존재하긴 하는데 그 속도가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이란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알았거든. 근데 그 당시 뮤제로 엡실론 제로는 충분히 알려지던 상수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지. 그랬더니 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저 숫자는 물리하는 사람이 누구나 눈이 번쩍 떠지는 숫자지. 로 빛과 같다는 거. 빛이 속도가 같다. 따라서 빛도 일종의 전자기 패거다 라고 한 걸 맥스웰이 추구해냈다. 참, 근데 안타깝게도 전 맥스웰은 물리학자보다는 수학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빛의 속도가 저거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맥스웰은 저기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대 속도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당연히 이 속도가 무슨 속도냐, 뭐 어디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거야. 그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성계 저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등속인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정지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상대 속도가 달라지겠네? 왜냐면 우리는 기준 관성계가 아니니까. 그럼 사실 기준 관성계에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태양이 기준계에 있다고 해도 지금 도잖아. 그럼 태양이 가면 어떨까? 태양도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지? 은하계는 또 다시 초과된 은하단 주위를 돌고 있지? 그래서 아마도 지구가 관성기일 가능성은 없을 거다. 아니, 정확하게 진짜 기준 관성기일 가능성은 없을 거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기준 관성계 아니니까 저걸 잘 측정하면 기준 관성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아니면 확실하면
속도가 아니 빛의 속도가 경우에 따라 정확한 빛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네. 그다음 그 기준 화석계가 꽉 채우고 있다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게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100년이 아니라 12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파동은 매질이 다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빛은 아직 매질이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빛의 매질은 에테르라고 가정하고 그 에테르라고 한 게 기준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한 걸 알 수 있었으니 대충 추론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에테르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 그럼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지구에서 볼 때는 빛의 상대 속도가 경우에 따라 다를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태양이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차피 달라질 거 태양 자체가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저기에 지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할까요? 근데 문제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때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V. 자 그때 저 에테르 기준으로 빛이 C라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쇽 이렇게 온다면 쇽 이렇게 온다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빛과 반대방으로 달리면서 본 요 위치에서 빛의 속도는 당연히 C에다가 V가 더해질 만큼 상대 속도로 측정이 될 거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따라가면서 보는 여기에서 속도는 C-V가 될 거다. 그럼 둘이 속도 차이가 날 테니까 당연하게 이거 속도가 변하네 저 속도 변하는 걸 뭔가 더 다른 걸 하려고 했었겠지.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마이클스 모리 간섭계다. 간섭계. 인터페로미터라고 하는데 굳이 간섭계만 전 영어로 쓴 이유가 뭐냐면 최신 실험 기구에 I가 붙으면 다 거의 다 아니 90% 이상 아니 99% 이상 I가 최신 실험 기구에 붙어 있으면 저거 다 인터페로미터 간섭계. 예를 들어 중력파를 관측한 뭐였더라?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인터페로메트리 레이저 라이브라고 하는 놈이 중력파를 검출해놓고 그게 뭐야 하면 레이저 인터페로메트리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옵저버터리의 약자가 방금 거기 I도 간섭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하여간 자 어쨌든 마이클스 몰리 간섭계라는 건 어떻게 설치했냐면 대충 여기라고 하자. 여기에서 뭔가 원판을 설치하면은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원판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에테르가 이쪽 방향으로 부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 위치입니다. 에테르 바람. 자, 그 당시에 빛의 속도가 30만 km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나마 저걸 간직하려면 쓸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였어야 되는데 그게 하필 지구 공전 속도였어. 지구의 공전 속도는 대략 1초에 30km를 나가. 나는 시행착오 계산해볼 수 있어. 1억 5천만 km의 반지름 가지고 원은 365일의 주파니까 그지? 자, 그래서 1초에 30km만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에테르 바람을 이용한 건데 자, 거기에 장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여기에 방로를 설치하자. 방금은 빛은 절반 정도 확률로 튕겨내고
절반 정도 확률로 통과시킨다라는 얘기다. 불철주의 일단 무시, 두께도 무시. 그다음 여기 미러, 여기에 미러, 그리고 여기에 디텍터, 검출기. 자, 그렇다면 빛이 확 들어올 때, 이 방향의 신경서 빛이 들어올 때, 유선이랑 마찬가지로 광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빛은 반사돼서 태양하고 튀겼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반사돼서 나가는 거겠죠. 이건 다시 통과하는 놈이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올 수 있는 놈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딴 데로 튕기면 다 신경 안 쓴 거다. 어떤 빛은 일단 반사되고 통과한 다음 여기에서 반사됐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반고 우리 경로를 나누면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잘 보면 여기는 빛이 같은 경로로 움직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경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거든. 속도가 똑같거든. 그 다음 여기도 빛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는 빛이 어떤 거는 에테르를 따라가고 어떤 건 거슬러 오고, 얘는 따라가고 얘는 거슬러 오겠죠. 그 다음 얘는 사실 에테르에 대해서 삐딱하게 움직이는 거다. 구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수직으로 튕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연히 에테르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빛은 고작 광속.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저 빨간색 움직임은 요거는 뭐지? 그래서 아이씨 실 거꾸로 써야 되는 미안. 빛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두 개의 속도가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보인다는 얘기다. 그럼 이때 움직이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나? 이해되죠? 물론 볼 때도 똑같을 거다. 그럼 파란색처럼 파란색만 움직이는 여기에서는 갈 때는 실려갔으니까 속도가 빨라 보였겠지. 올 때는 거꾸로니까 속도가 그만큼 줄었을 거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움직이는 속도하고 여기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고 거리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여기에 걸린 시간은 t1, 여기에 걸린 시간은 t2라고 하자. 심심하게 한번 계산해보자. 아이씨, 역시 비명 지르네. 아우! 비명. 아우, 씨. 자, 그러면 이제 t1부터 계산해보자.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둘 다 m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시간은 성립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성립분의 거리 t1은 왔다리 갔다리 똑같은 거리를 같은 속력을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걸린 시간이다. 이쁘게 만들어주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r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자, 그 다음 파란색처럼 왔다 갔다 t2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t2는 c 플러스 v의 속도로 l만큼 c 마이너스 v의 속도로 l만큼 이걸 계산하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rc가 나오거나. 딱 봐도 둘이 속도가 똑같냐 다르냐? 분모 같은데 분자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속도는 다르고 구체적으로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알겠나? 이쪽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죠? 맞나?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오면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디텍터에서 볼 때 그 시간 차이만큼 빛의 미상이 달라져서 이른바 간섭된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이 마이크로스 몰리 간섭계가 단순히 동그랗게 생긴 것 같지만 밑에 수음 부어놓고
그 다음 거리 매우 정밀하게 측정해 놨다. 그래서 사실은 저 거울 중에 하나를 움직인다면 거리가 살짝 바뀔 건데 그게 식물이 실시간으로 자연 속도로 매우 천천히 움직여도 검출이 될 정도다. 빛의 속도 정도라면 절대로 검출이 안 될 리가 없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움직일 때하고 여기에서 약간 움직여서 여기에서 움직일 때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도 시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저 디텍터에서 생기는 관성물리는 바뀌어야지.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지. 관성계에 대해서 상대속도 계산 잘 했잖아. 그리고 팩트함도 사실은 관성계에 대한 계산이 있고, 즉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은 완벽한 계산이다. 에테르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똑같다면 저 계산 정확하다고. 그럼 저 계산이 정확하다면 여기하고 여기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 속도 차이가 계속 나게 돼 있으니까 다시 이 건축에서 나타나는 물리는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게 그대로 했으면 실패한 실험이 아니지, 그죠? 결과는 뭐냐면은 저 D 건축이 의 간섭무늬는 1도 안 바뀜. 이게 실험 결과였던 거예요. 자, 다시 결과를 썼으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에텔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같다면 에텔에 대해서 상대적 움직임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의 상대 속도는 당연히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로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빛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특정 무늬가 생기는데 그게 지구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뀌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바뀌어야 정상이다. 그렇다고 저 시험기가 민감하지 않아서 측정 못했냐면 매우 민감하거든. 지구의 속도에 비하면 훨씬 느린 것도 잘만 검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첨단 기록 장치는 전부 다 간섭기를 쓰는 게 원리 자체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이다.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시간 문제를 진짜 위대한 실험 맞았어. 자, 근데 결과는 어쨌든 간섭무늬가 예상과는 달리 1도 안 바뀌다는 얘기지. 이걸 제대로 설계한 마이클슨은 그 실험 오차를 알고 있었으니까 한 3일 지켜보고 변화 없으니까 가망 없다고 갖다 버렸다. 근데 원리는 좀 더 기다려봐요. 구체적으로 아예 속도가 반대가 되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지 않을까? 난 기대로 무려 6개월을 기다렸어. 결과는 안 바뀌었다. 자, 그래서 더 높은 정확도로 검출기의 간섭무늬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실험 결과니까 팩트다. 이거 안 바뀌는 게 정상이야. 그 전에 생각했던 이것 중 특히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근본이 흔들리면 나머지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해. 그래서 걔 중에는 미쳤다. 왜 얘를 또 꺼보냐? 나 미쳤나봐. 야, 간만가 이름이 뭐였지? 누구 상수였냐? 누구 상수? 아이씨, 까먹었다.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생각날 거야. 어떤 물리학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상대 스님의 수식에도 저 사람 이름이 들어가. 걔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실험 결과 팩트니까 저 실험 결과 바뀔 수 없지. 검출기의 간섭률이 1도 안 바뀐다.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만약에 빛의 속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려면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길이 줄이면 되죠. 그래서 공간 수축 렌즈.
이거지. 로렌츠 이론에 따르면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T2가 크잖아. T2 크네? 그럼 내 간섭물리가 변화 없으면 T1이랑 T2가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T2의 이동 경로를 줄이면 되겠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워낙에 결과가 이상해가지고 이러면 가능하겠다라고 한 걸 일단 제안한 거다. 아마 로렌츠 되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이걸 사실 공간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길이 수축 이론 같다. 다만 베이스가 틀렸지. 자,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빛이 보기에는 길이가 줄어든다. 아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한테 공간 길이가 줄어든다. 라고 택도 없는 가정을 해버렸다. 근거도 없이. 자, 구체적으로 얼마로 줄이면 되냐 하면은 되게 간단하지. 길이를 위에 계산대로 T1분의 T2만큼 줄이면 되겠네. 그래서 심심하고 이것도 계산합니까? T1분의 T2는 T1은 이미 계산했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L 루트 미안 내가 틀렸어. T2분의 T1만큼 줄여야 된다.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그 다음 T1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L C. 뭔가 복잡해 보여도 나갈 건 꽤 많지. 얘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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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때 만큼 줄이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분자 분모를 전부 다 C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C분의 V제곱분의 1인데 요건 감마라고 로렌츠 인자라고 불렀지. 즉 저 감마만큼 길이를 줄이면 된다 라고 주장했지 뭐. 근데 지금 이 계산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자 T1, T2에서 사실은 어떻게 잘하면 이미 감마가 나온다는 얘기다. 뒤에 감마를 굉장히 많이 보겠지만은 그 다음 이 과정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 과정 중에 하나를 자르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요 이론은 저 실험 결과 팩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에 불과할 뿐이야. 그랬던 거지 뭐.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등장할 때가 됐다, 그죠? 아인슈타인은 저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실 저 에테르 위에서 빛이 상대 속도로 움직일 때 저도 이렇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나니까 시간이 다르겠지. 근데 에테르에서 움직이면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항상 방석이면 어쩔래? 이런 거지. 그래서 튀어나온 게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이다, 그죠? 딱 맞게 나오네. 특수상대수의 두 가지 가정. 자, 지금까지는 망했어요. 그래서 말크스 몰리시는 왜 가장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 역학을 다 깨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크스 물리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면 두 가지. 길이가 바뀌거나 아니 빛의 속도가 안 바뀌면 되지. 그래서 그 두 번째 가설을 사용, 두 번째 설을 채용한 게 아인슈타인인데 책에서는 또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가정이 두 가지니까 상대성의 두 가지 가정이 오겠다.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단순하고 별 쓸모가 없다 일단은 라고 하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급과정 가면 그냥 정반대가 돼. 상대성 원리 가지고 특수 일반이고 다 끄집어낼 수 있다.
놀랍게도. 자, 그래서 어쨌든 특수한 특성이면 두 가지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고 싶구나. 과정. 배 아프다. 걱정 마, 그동안이야. 그냥 배가 아픈 거야. 확실히 이전 수업부터 상태가 낫지? 이전 수업 이때부터 거의 죽어갔던 것 같은데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배만 아파. 아이씨. 자, 그래서 특수한 특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쓸모없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사실 역사가 깊어. 사실 물리학이 처음 시작된 게 뉴턴이 아니라 갈릴레이거든. 걔가 그 망할 놈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론을 깨지 않았으면 물리학은 없었을 거든. 어쨌든 걔가 내세운 것도 갈릴레이도 상대성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간단히 나 하고 건물하고 상대 속도가 빵이면 건물이 암만 빨리 움직여봤자 내가 볼 때는 상대 속도가 빵. 그러니까 뭐 지구가 태양 중에 암만 빠른 속도에 달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다. 어차피 난 지구랑 같이 움직일 거니까.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었거든. 그래서 상대 속도 계산하고 그런 거 전부 다 갈릴레이 이론이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에 관계없이 역학 법칙은 동일하다. 이딴 식으로 설명이 되거든. 그 당시에 유일한 물리 법칙이 역학 법칙이었으니까. 상대성 이론 내용은 이렇다. 관성계에 관계없이 물리 법칙은 동일. 자, 일단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 두 가지. 상대성이 이 얘기 자체는 문제 푸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했다, 그죠? 그냥 두 가지 가장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인 거 잊어버리지만 하면 돼. 워낙에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지적할 거. 아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 뭐였냐면 관성계에 관계없이 역학 법칙은 동일하다. 그게 싹 물리 법칙으로 바뀌었다는 건 역학 말고 다른 법칙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갈릴레이 때는 없었던 얘기다.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전자기학. 이제 재밌는 얘기하자.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전하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기고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거든. 다시 전하가 정지하고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상대 속도만이 중요하다면 전자가 정지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가 보기에 정지한 거지, 그치? 그럼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을 텐데 관성계에 대해서는. 근데 왜 정지했을 땐 자기장이 안 생겨? 이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에 위배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인에 주목했던 거는 방금 얘기. 왜 전자기학은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는 그 결과 추상화가지고 좀 다른 경우로 가지만 왜냐면 너네가 전자기학 배운 적이 없거든. 아까 맥스웰 전자기학 쓰다 말았는데 잠깐 구경시켜줄게. 왜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나? 아유, 입시문제.
뭐였더라? 아우 신기하네. 전쟁의 첫 번째 항패는 무슨 거야?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두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 세 번째는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네 번째는 암페르 맥스웰 법칙. 사실은 전자기의 F는 MA라는 게 저식 4개거든. 아인슈타인이 달았던 게 방금 얘기했던 게 저식 가지고 대칭성이 틀려먹었다 라고 한 걸 얘기했던 건데 언급 안 하는 게 낫겠지? 되게 어려워. 자, 어쨌든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물리법칙에 다시 들어간 건 뭐냐면은 주로 전자기 나머지 다 앞으로 다 필요한 걸 싸그리 먹는 다 그렇게 해서 양력이랑 강력도 끌려 들어간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QED 아니 강력 빼고 QED 아니지 양력하고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양력하고 전자기력 총통합해서 QED 그 다음 강력까지 통합해가지고 TOE 그 다음 중력까지 만약에 제대로 포함이 된다면 그거는 그게 TOE였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그 물리학자가 잘못 물리학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어쨌든 좀 깊은 얘기인데 넘어가시고 상대 스님은 그래서 관생계 광시 법칙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거 실제로 되게 중요한데 너네한테 필요 없다고 잊어버렸죠. 아니 적어도 두 가지까지 뭐냐 할 때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쓸 일이 없거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아까 얘기했던 로렌츠의 이론에 따르면 길이가 줄어들어야 된다. 억지가 들어간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좀 다르지. 광속도 불변.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성됐을 이론은 저 광속도 불변 원리가 좀 싸그리 뭉텅 다 해결하기 때문에 저 광속도 불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관성계에 관계없이 그냥 빛의 속도가 광속으로 일정한 거 아니냐라는 가정을 세운 거지. 단 여기도 빼먹은 게 있는데 당연히 지목에서 참 그보다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광속도 불변하면 빛의 속도가 299, 792, 458 m/s로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 속도를 일정하고 딴 놈이 보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관성계에 관계없이. 근데 그 관성계라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관성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대 속도가 일정하면 즉 어떤 관성계에 등속도 운동하면 전부 다 관성계였지. 맞나? 자, 그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한 관측자가 A 관성계 있고 B 관측자가 또 B 관성계에 있다 치자. 둘 다 관성계다. 그럼 둘 다 움직일 건데 둘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다른 관성계라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관성계에 관계없이란 말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 관성계기만 하면 즉 속도에 관계없다는 얘기다. 그다음 이게 좀 더 정확한 관성계 관계없이가 제일 정확하고 관성계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다라고 한 게 조금 해석한 건데 요걸 좀 더 간단히 직관적으로 알아듣게 만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서서 보든 움직이면서 보든 이런 말이겠죠. 즉 한 놈 정지하고 한 놈 움직이면서 빛을 본다. 그래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고. 방금 그 제수점 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맞아. 자, 아까 고전역학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고전역학적인 상대 속도를 계산해보자고. 여기 버스가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걸 누구로 하지? 그냥 지원이로 하자. 지원이가 정지 상태에서 보고 있다. 그럼 지원이가 볼 때 버스의 상대 속도는 얼마일까? 당연히 V가 된다. 이 버스가 여전히 V로 달리고 있는데 이놈의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2분의 V 속도로 따라가면서 본다. 그럼 얘가 버스의 상대 속도는 당연히 2분의 V가 돼야 되겠지. 심지어 엄청 잘 달려서 버스와 같은 속도로 뛰고 있다. 그럼 얘가 볼 때는 버스는 당연히 정지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러면 고전역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빛이라면 어떨까? 여기에 이 말 관성계의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참 이번에 빛이 지나간다. 빛의 속도 광속이다. 이걸 또 어떤 관측자가 정지 상태에서 보고 있다. 그럼 얘는 논란의 여지 없이 빛의 속도가 광속으로 측정되겠지. 그런데 빛은 여전히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미쳐가지고 빛 속도의 2분의 1 속도를 뛰어가면서 본다. 그래도 얘가 볼 때 빛의 속도는 여전히 광속이라고. 마찬가지 극단 이런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광속으로 달리면 그 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고 실제로 달리고 있다는 질량은 무한대가 되게 돼. 아니 나를 향해 다가온 모든物체의 질량이 무한대가 되게 돼. 원자에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그건 무시하고 어쨌든 광속으로 달리고 있다 치자. 그럼 얘가 봐도 어쨌든 빛의 속도는 여전히 광속이다. 즉 광속으로 달려도 빛의 속도는 광속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이거다. 저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일상생활에서 저런 현상을 절대 볼 수 없거든. 그런데 말이죠. 일단은 지금 가정. 그 다음 저게 팩트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저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반박할 논리가 없잖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게 맞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일상의 경험, 감 이런 거 다 비워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뿐이다. 누가 봐도.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대로 생각을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틀린다고. 자, 그럼 그 다음에 탐구자를 살펴볼까? 빛의 속력에 대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사고 실험이냐?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 그 옆에서 17세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여자야, 그치? 언제부터 아인슈타인이 여성이었대? 이거 아인슈타인 생각이거든. 자, 그래서 무려 아인슈타인 17세. 지원아 지금 몇 살? 만나면 대답해. 잘. 둘이 똑같잖아. 14? 14겠네. 제가 한 살. 응? 제가 한 살. 아 그래? 알겠어. 대충 어차피 관심 없어. 하여튼 13, 14쯤 알까? 14. 응. 너는 아마 3년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Hopefully, please. 아닌 말이고 내 생각인데 어때? 자, 그래서 자료는 뭐냐면은 무슨 생각이냐면 물음 이거다. 거울 통해서 A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인데 A는 정지의 상태에서 보니까 당연히 보이겠지, 그치? 중요한 건 2P다. 얘는 미쳐가지고 광속으로 달리고 있네. 그럼 광속으로 달리는, 즉 빛의 속도가 똑같이 달리니까 과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정답을 얘기해 볼까? 여전히 이렇게 광속으로 B가 달리더라도 B는 빛이 정지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은 여전히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차마 거울에 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래서 잘 보인다고. 평소와 다름없이 매우 잘 보인다. 심지어는 시간차도 안 난다. 자, 그래서 그게 결론이다. 나머지 문제는 귀찮아. 그래서 볼 수 있다고.
A고 B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광속 불변 원리는 왜 이제 이게 앞은 뭐야? 와, 상대성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아, 그거 계산 예시 필요 없어. 그것도 역학을 했으면 갈릴레이도 이미 할 수 있었던 거야. 너는 이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광속 불변 원리라는 걸 볼까? 방금 했던 얘기인데 모든 관계에서 이게 핵심이다. 모든 관계에서는 동그라미 쳐서 딴 건 안 할 거야. 진공 속을 난 빼먹는 건데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의 가치의 속. 아, 진짜 어떻게 얘기했다. 뭐 한 마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자, 어쨌든 모든 관계 진공 속을 이동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의 가치의 속력의 관계중 항상 광속이다. 즉 어떤 놈이라도 광속이다. 움직이면서 보든 정지해서 보든 다른 놈에서 보든 하여튼 무조건 광속이다. 무조건. 자, 그렇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세웠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좀 끊어지겠네?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언어를 좀 배울 시간이 됐다, 그치? 일단 시간에 사건의 시점.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 씁니다. 사실 평소에 써도 그냥 사건이라는 말. 아니 진짜 쓰네. 사건 24시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사건의 측정을 하기 전에 사건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와, 희한하게 얘기했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다,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은 어떤 아니야, 영어 용어부터 쓰자. 너네가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사건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라고 한다. 이벤트 잘 알잖아, 그치? 근데 그 뜻은 아니고, 자, 사건이란 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일어난 공간적인 위치 플러스 시간적인 시간이 집합이다.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어떤 의미는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사건의 공간하고 시간의 합이 사건이라고 해요. 즉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도 사건 아니고 언제 일어났다도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건이나. 자, 그럼 그 사건이라는 걸 측정해 볼까? 그럼 그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제일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려면 뭘 보면 되지? 평소에? 예를 들어 지원이가 수업 시간에 졸았다 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나는 엄마한테 읽어주기 위해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그랬다 하는 걸 기록하겠지. 그게 사건이라고. 그럼 뭘로 측정했을까? 위치가 그냥 제한되고 시각은 내 시계 보면 몇 13분이 넘었을까요? 맞지? 우리가 망했다. 제일 중요한 건 못하겠다. 야, 확정이다. 오늘 숙제 없어. 망할. 절대로 끝까지 못 가. 자,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B라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때까지 10초가 걸렸다. 그럼 두 사건 사이의 시간 차이 쓰지만 두 사건 A, B 사이의 시간 차이는 10초가 맞을까 하는 거다. 맞겠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현이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자마자 10초 후에 지원이가 도망갔다 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 10초가 맞을까? 내가 볼 땐 10초였는데 평소에 맞겠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빛의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니까. 근데 관측자는 여기 있고 이게 몇 광년 단위라고 하죠. 그럼 A랑 B가 일어나면 10초에 B가 일어났으면 진짜 B가 10초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냐? 없지. 한참 뒤에 일어났을 거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즉 아무 때나 우주 규모에도 사건이가 측정할 때 네 시계로는 무리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되게 간단하지.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만든 시계로 우주 전체를 채워버리는 거야. 그럼 이 시계 자체는 얘하고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겠지. 그럼 관측자가 들고 있는 시계 따위를 갖다 버리고 A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순간 시계랑 같이 있고 그 다음 B랑 사건이 할 때 B 근처에 B 지점에 있는 시계를 같이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시계의 시간 차이를 재면 된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 완벽해, 그지? 1차원에서는 이렇게 깔면 되겠지? 무한계를 2차원에서는 이렇게도 깔면 되겠지? 3차원에서 이렇게도 깔면 되겠지? 그래서 우주 전체 시계를 꽉 갖다 놓고 전부 다 같은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주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건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야. 내 시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마. 이놈이랑 간섭기가 다르면 이 시계 다 틀린 거야. 즉 다른 간섭기는 별도의 잘못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건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당장 이렇게 시계에 설치하겠다고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도. 즉, 이 책에서 사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 원칙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지. 이 시계 어떻게 다 똑같은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시계 동기화다, 그지? 어? 없네? 이거 어쩌나? 같이 먹을까? 있네, 맨 밑에. 값도 보기에 가까이 쓰죠. 자, 그럼 하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중요한 내용 밑에 써. 그렇지.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지? 자, 이 시계가 있다. 근데 이 시계는 특별해가지고 얘가 동작하는 순간 여기에서 광자를 하나 쏜다. 그럼 광자는 광속을 준다라고 하겠지? 미치니까. 그러면 이 광자를 받은 시계는 이걸 받은 다음부터 작동을 한다. 그럼 미리 이 두 시계 사이 거리가 R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놈의 광자가 여기까지 가는 시각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0분의 R이겠지? 그럼 미리 얘 시계를 여기로 맞추는 거지. 그럼 얘가 동작하는 건 광자에 쏜다. 그럼 그때부터 시계가 쭉 흘러갈 건데 얘가 여기에 딱 도달한 순간 시계는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다. 자, 이런 짓을 반복하면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겠지. 이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나가고 미쳤다겠지. 참 어쨌든 동기할 수 있다고 했지 동기하겠다고는 안 했다. 즉 사건 측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다. 일단 이 시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동시에 상대성. 이건 상당히 복잡한 얘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가자. 도저히 증명할 자신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한 관성계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게 별로 생각하면 쉽겠지. A 별이 빵 터지고 동시에 B가 터졌다. 내가 볼 때. 그때 별까지 그려도 알다시피 몇십만 광년 되지? 맞나?
그럼 다른 관상계에서 본다면은 아니 정확하게는 위치만 달라져도 동시가 아니게 되지. 맞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관상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관상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표현을 했냐면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 예외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한테 동시인 게 딴 놈한테도 동시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 관계된 식을 로렌츠 분원이라는 건데 저 책 그림으로 설명하든 뭘로 설명하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러려니 해라. 위에 말이 적으로 좋다. 밑에 말로 기억해라.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당연한 얘기지만 관성계가 달라져도 동시다. 즉 저게 일반적으로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이거란 얘기다. 즉 한 점에서 동시라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시 아니다. 자, 원소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관측자가 보기에 B는 V의 속도, 우주선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B가 타고 있다. 방금 표현 A가 볼 때 B가 타는 우주선이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A가 움직이는지 B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B가 올 때는 A가 움직인다. 그래서 관측자의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고 여기에 광원을 하나 설치해놨다.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여기로도 나가고 여기로 나가는데 B가 올 때 동시에 출발했다. 그럼 A도 동시일까? 예스.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즉 이건 B가 봐도 동시고 A 봐도 동시다. 둘 다 동시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상황. A가 있는데 B라는 우주선이 A가 볼 때 마찬가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또 B가 타고 있네. 이놈의 혈흔 A, B 진짜 O가 제일 많은데. 자, 그런데 이거는 검출기가 들어가지. 그랬더니 어디선가 날아온 빛이 여기에 동시에 도착했다. B가 볼 때. 그럼 A한테 동시일까? 이거 보나마나 아니란 얘기야. 왜냐고? 검출기가 다른 위치에 있잖아. 즉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측계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 혹시 생각할 수 있겠나? 저기에서 이제 빛이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우에 앞쪽 저 우주선 대가리 쪽이 먼저 도착했을까? 아니면 뒤쪽에 먼저 빛이 도착했을까? A가 볼 때 B한테 동시였다. 당연히 뒤쪽이 먼저다, 그지? 왜냐면 빛의 일정한 속도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우주선에 달려있는 검출기가 앞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빛이 움직일 거리가 훨씬 짧아진다. 그러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면 즉 빨리 도착한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 동시에 상대성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으면 바로 생각 알아둬도 된다고. 어차피 문제 풀 때 저것만 쓸 거니까. 자, 그게 다음. 아이씨, 3분. 정말 미안한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아니야, 질문 있으면 질문해. 3분 동안. 시간 팽창은 못 나가는 이유가 얘가 좀 덩치가 크거든.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마트 TGT 아니 왜 질문하는데 질문 쓰고 있지? 나쁘다, 진짜 나쁘다. 아니 오늘 내용이 만만한 게 아닐 건데. 지연이가 눈치를 봤다. 사실 모르는 게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서, 그치? 때린다, 진짜. 하이 타볼 때 이미 하나도 있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맞아. 팩트는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물리가 그러니까 수학 계산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러니까 절대 계산까지 틀리지 않았어도 답은 틀릴 수 있거든. 대전제가 틀리면. 근데 물리는 더하지. 물리의 대상은 자연인데.
그 자연이 놓으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아무리 전개해도 그 법칙은 틀린 거야. 근데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거는 실험 결과다. 실험 결과는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 유명한 로렌트 같은 과학자도 그 실험 결과 끼워 맞추는 것처럼 어설픈 이유는 내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론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회가 무정한 기회가 왜 수축을 해? 그리고 아인슈타인 생각도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누가 보다 빛의 속도가 똑같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누구나 짜증내지.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다. 기존걸 깨고 지금 걸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오케이 그냥 받아들이고 했다는 게 되게 마음이 신경 쓰이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외웠다는 거잖아. 그지? 아니 이게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유일하게 이해될 거는 어쨌거나 시험 결과 보니까 이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화에 대해서 다 껴맞출 거야. 전부 다. 난 이거 안 쓸 거다 이거는. 아니 이거 쓰면 머리 아프죠. 아니 수학이 적어도 그룹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중국어 빼고 다 지우자. 이번 시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 이거밖에 없다. 관수적 불변을 만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사건이라는 것도 동원의 위치, 시간. 근데 그 공간 위치를 정할 때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하거든. 그 속력의 기본이 빛이거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똑같다. 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게 하필 광속이라고 좀 일정한 가치잖아. 그럼 관측자가 봤을 때 저 S가 달라졌다는 결론 하나밖에 없죠. T도 똑같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죠? 이게 사실 시간 팽창이다. 서로 다른 관성기에서 봤을 때 빛이 진행한 경로가 다르니까 시간이 달라야지.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천재같이 뉴턴이 더 천재야. 물론 아인슈타인도 천재인데 아인슈타인은 우리 초천재 보온이에 비하면 아메바 수준. 그 초천재 보온인 뉴턴에 비하면 아메바 수준? 그런 뉴턴은 수업 없겠지? 여기? 아니 뉴턴은 수업 되고 아인슈타인 수업 없지? 얘네들이 그걸 잡혀나? 자 그래서 11분이니까 가셔도 됩니다. 불쌍하잖아. 근데 시간 안 되면 못 가는 거야? 그래 슬프다 그래서 정말 다 했는데 치사하지 않냐? 시간 모자라면 시간 됐으면 시간 남으면 빨리 못 가고 나무면 빨리 가요. 응? 나무면 빨리 가요. 내 탓이야? 내가 얘기 안 했어? 알겠어 몇 분 정도 남으면 빨리 보내줄게.